草枕、풀베개、夏目漱石。3、3。夕べは妙な気持ちがした。宿へ着いたのは夜の8時ごろであったから、家の具合、庭の作り方は無論、東西の区別さえわからなかった。なんだか回廊のようなところをしきりに引き回されて、しまいに6畳ほどの小さな座敷へ入れられた。어젯밤은 묘한 기분이 들었다. 숙소에 도착한 것이 밤 8시경이어서 집 상태, 정원 모양새는 물론 동서의 구별조차 알지 못했다. 무슨 회랑 같은 곳을 자꾸 끌려다니다가 결국 타담이 6장 정도의 작은 방에 들어갔다. 昔来た時とはまるで見当が違う。晩餐を済まして湯に行って部屋へ帰って茶を飲んでいると、小女が来て徳を述べようかという。 옛날에 왔을 때와는 전혀 감이 다르다. 저녁을 먹고 탕에 들어갔다 방으로 돌아와 차를 마시고 있자니 하녀가 와서 이불을 깔까요? 하고 말한다. 不思議に思ったのは、宿へ着いた時の取り次ぎも、晩飯の給仕も、湯壺への案内も、床を敷く面倒も、ことごとくこの小女一人で弁じている。それで口はめったに聞かぬ。と言うて、田舎じみてもおらぬ。이상하게 생각한 것은 숙소에 도착했을 때의 안내도, 저녁 식사 시중도, 욕탕으로의 안내도, 이불을 까는 귀찮은 일도 모두 이 하녀 혼자서 다 하고 있다. 그러면서 말은 좀처럼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시골티가 나지도 않는다. 아까요 비요 이렇게나 끄무슨데 고흐나시 소쿠 어츠케테廊下のようなはしご段のようなところをぐるぐる回されたとき、同じ帯の同じ四足で同じ廊下とも階段ともつかぬところを何度も降りて湯壺へ連れて行かれたときは、すでに自分ながらカンバスの中を往来しているような気がした。붉은 띠를 매력 없이 매고 고풍스러운 치노 등잔불을 켜고 복도 같은 계단 같은 곳을 빙빙 돌았을 때, 같은 띠, 같은 등잔불로 같은 복도라고도 계단이라고도 할 수 없는 곳을 몇 번이나 내려가 욕탕에 데려갔을 때는 이미 내가 생각해도 캔버스 수옥을 왕래하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給仕の時には、近頃は客がないので他の座敷は掃除がしてないから普段使っている部屋で我慢してくれと言った。床を述べる時にはゆるりとお休みと人間らしい言葉を述べて出て行ったが、その足音が例の曲がりくねった廊下を次第に下の方へ遠ざかった時に、跡がひっそりとして人の気がしないのが気になった。 시중 들 때는 요즘은 손님이 없어서 다른 방은 청소하지 않았으니 평소 사용하는 방으로 참아달라고 했다. 이불을 깔 때는 편히 주무세요 라고 사람다운 말을 하고 나갔는데, 그 발소리가 그 꼬불꼬불 구부러진 복도를 점점 아래쪽으로 멀어졌을 때 뒤가 으슥하니 인기척이 나지 않는 게 마음에 걸렸다. 生まれてからこんな経験はただ一度しかない。昔、房州を立山から向こうへ突き抜けて、上総から銚子まで浜伝いに歩いたことがある。その時、ある晩、あるところへ泊まった。태어나서 이런 경험은 단 한 번밖에 없다. 옛날 보슈를 다테야마에서 저쪽으로 빠져나가 가즈사에서 조시까지 해변을 따라 걸은 적이 있다. 그때 어느 날 밤 어느 곳에 묵었다. あるところというより他に言いようがない。今では土地の名も宿の名もまるで忘れてしまった。第一、宿屋へ泊まったのかが問題である。胸の高い大きな家に女がたった2人いた。 어느 곳이라고 할 수밖에 달리 말할 수가 없다.
지금은 지명도 숙소명도 죄다 잊어버렸다. 우선 여간에 묵었느냐가 문제다. 지붕이 높은 큰 집에 여자가 딱 2명 있었다. 요가 도메르까と聞いたとき、年を取った方がはいと言って若い方がこちらへと案内をするからついていくと、荒れ果てた広い間をいくつも通り越して一番奥の12階へ案内をした。 내가 묵을 수 있냐고 물었을 때 나이 든 쪽이 네 라고 하고 젊은 쪽이 이쪽으로 라고 안내를 하기에 따라가니 돌보지 않은 넓은 방을 몇 개나 지나 가장 안쪽인 중 2층으로 안내를 했다. 3段登って廊下から部屋へ入ろうとすると、板びさしの下に傾きかけていた一村の修築がそよりという風を受けて夜の肩から頭を撫でたので、すでにひやりとした。 3단 올라가 복도에서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판자 차양 밑으로 기울어져 있던 한 무더기의 긴 대나무가 살랑살랑 저녁바람을 맞아 내 어깨부터 머리를 쓰다듬어서 자칫 오싹했다. 縁行ったはすでに朽ちかかっている。来年はタケノコが縁を突き抜いて座敷の中は竹だらけになろうと言ったら、若い女が何も言わずにニヤニヤと笑って出て行った。 마루청은 이미 썩어가고 있다. 내년에는 죽순이 마루를 뚫어서 방안이 대나무 천지가 되겠어 라고 하자 젊은 여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희죽희죽 웃으며 나갔다. その晩は例の竹が枕元でばさついて寝られない。障子を開けたら庭は一面の草原で夏の夜の月明らかなるに目を走らせると、柿も塀もあらばこそまともに大きな草山に続いている。 그날 밤에는 그 대나무가 머리맡에서 바삭바삭 소리내어 잠잘 수가 없다. 장지를 열었더니 마당은 온통 풀밭이고 여름밤 달빛이 화환해서 힐끗 보니 울타리도 담도 있기는커녕 온전히 큰 풀산으로 이어져 있다. 草山の向こうはすぐ大海原でドドンドドンと大きな波が人の世を脅かしに来る。夜はとうとう夜の明けるまで一睡もせずに怪しげな茅のうちに辛抱しながら、まるで草上しにでもありそうなことだと考えた。 풀산 저편은 바로 넓고 큰 바다로 철썩철썩 큰 파도가 이 세상을 위협하러 온다. 나는 결국 날이 밝을 때까지 한숨도 못 자고 수상한 모기장 속에서 참으며 마치 통속 소설에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その後、旅もいろいろしたが、こんな気持ちになったことは今夜この나코이에泊まるまではかつてなかった。 그 후 여행도 다양하게 했지만 이런 기분이 든 적은 오늘 밤 이 나코이에 머물 때까지는 일찍이 없었다. 仰向けに寝ながら偶然目を開けてみると、欄間に朱塗りの縁を取った額がかかっている。文字は寝ながらも、筑へ貝を払って散り動かずと明らかに読まれる。大鉄という落款も確かに見える。 반드시 누워 자다가 우연히 눈을 떠보니 교창에 주홍칠 테두리에 액자가 걸려있다. 글자는 누워서도 대그림자 솜돌을 쓸어도 티끌 하나 일지 않네 라고 분명히 읽힌다. 다이테즈라는 낙관도 분명히 보인다. 世は書においては皆無鑑識のない男だが、平成から大幕の公選和尚の筆致を愛している。 나는 서예에는 전혀 식견이 없는 남자지만 평소부터 황벽의 고센 스님의 필치를 사랑하고 있다. 인겐모, 소쿠이모, 모쿠안모, 소레조레니 오모시로미와 아루가 고센 노지가 이치방 소우케이데 시카모 가준である。今この七時を見ると、
筆のあたりから手の運び具合、どうしても光線としか思われない。인간도 석후이도 목후안도 각각 재미는 있지만 고센의 글씨가 가장 힘이 있고 아순하다. 지금 이 7글자를 보면 붓의 터치에서 손놀림새, 아무래도 고센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しかし現に大鉄とあるからには別人だろう。ことによると大幕に大鉄という坊主がいたかもしれぬ。それにしては髪の色が非常に新しい。どうしても昨今のものとしか受け取れない。그러나 실제로 나이테츠라고 했으니 다른 사람이겠지. 어쩌면 황벽에 나이테츠라는 주응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런 것 치고는 종이색이 매우 새롭다. 아무래도 요즘 것이라고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 요코 무쿠. 床にかかっている若冲の鶴の図が目につく。これは商売柄だけに部屋に入ったときすでに一品と認めた。옆을 향한다.床の前걸려있는 자크추의 핫그림이 눈에 띈다. 이건 직업적인 습성인 만큼 방에 들어왔을 때 이미 일품이라고 인지했다. 若冲の図は大抵精緻な彩色のものが多いが、この鶴は世間に気兼ねなしの一筆書きで、一本足ですらりと立った上に卵なりの胴がふわっと乗っかっている様子は、甚だ我が意を得て、表一の趣は長い橋の先までこもっている。若冲의 그림은 대개 정밀한 채색이 많지만 이 학은 세간을 신경 쓰지 않은 일필휘지로 한 발로 늘씬하게 선 데다 달걀 모양의 몸체가 두둥실 얹혀있는 모습은 매우 뜻대로 되고 탈속한 멋은 긴 부리끝까지 담겨있다. 床の隣は違い棚を略して普通の戸棚に続く。戸棚の中には何があるかわからない。床の間 옆은 어긋나게 메어단 선반을 생략하고 일반 수납장으로 이어진다. 수납장 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모른다. 스야스야 또 네이르. 유메니 나가라의乙女が 振袖を着て青に乗って峠を越すと、いきなり笹田男と笹部男が飛び出して両方から引っ張る。女が急にオフェリアになって柳の枝へ登って川の中を流れながら美しい声で歌を歌う。새근새근 잠이 든다. 꿈에 나가라 처녀가 후리소대를 입고 흰 말을 타고 고개를 넘자 갑자기 사사다남과 사사배남이 뛰어나와 양쪽에서 끌어당긴다. 여자가 갑자기 오피리아가 되어 버들가지 위로 올라가 강물 속을 흐르며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른다. 救ってやろうと思って長い竿を持って向島を追っかけてゆく。女は苦しい様子もなく笑いながら歌いながら行方も知らず流れを下る。夜は竿を担いでおーいおーいと呼ぶ。 구해주려고 긴 장대를 들고 무코오지마를 쫓아간다. 여자는 괴로운 기색도 없이 웃으며 노래하며 정처도 없이 강을 내려간다. 나는 장대를 메고 여기요 여기요 하고 부른다. そこで目が覚めた。脇の下から汗が出ている。妙に雅俗混交な夢を見たものだと思った。昔、宋の大英禅師という人は、五道の後、何事も意のごとくにできんことはないが、ただ夢の中では俗念が出て困る、と長い間これを苦にされたそうだが、なるほど、もっともだ。거기서 잠이 깼다. 겨드랑이에서 땀이 난다. 이상하게 아속 혼동의 꿈을 꿨다고 생각했다. 옛날 송나라의 대선사라는 사람은 깨달은 후에
무슨 일이든 뜻대로 안 되는 일은 없으나 다만 꿈속에서는 속념이 나와 곤란하다며 오랫동안 이를 괴로워했다는데 과연 그렇다. 文芸を生命にする者は今少し美しい夢を見なければ幅が利かない。こんな夢では大部分絵にも詩にもならんと思いながら寝返りを打つと、いつの間にか障子に月が差して木の枝が2、3本斜めに影を浸している。冴えるほどの春の夜だ。 문해를 목숨으로 여기는 자는 좀 더 아름다운 꿈을 꾸지 않으면 체면이 서지 않는다. 이런 꿈으로는 거의 그림도 시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뒤척이다 보니 어느새 장지에 달이 비쳐 나뭇가지가 두세 가닥 비스듬히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마을객엔 봄밤이다. 気のせいか誰か小声で歌を歌ってるような気がする。夢の中の歌がこの世へ抜け出したのか、あるいはこの世の声が遠き夢の国へうつつながらに紛れ込んだのかと耳をそば立てる。 기분 탓인지 누군가 작은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것 같다. 꿈속의 노래가 이 세상으로 빠져나온 것인지 아니면 이 세상의 목소리가 먼 꿈나라로 비몽사몽간에 뒤섞여 들어간 것인지 귀를 쫑긋 세운다. 確かに誰か歌っている。細くかつ低い声にはそういないが、眠らんとする春の夜に一縷の脈をかすかに打たせつつある。不思議なことにその調子はとにかく文句を聞くと枕元でやってるのでないから文句の分かりようはない。 분명히 누군가 노래하고 있다. 가늘고 낮은 목소리인 건 틀림없으나 잠자려는 봄밤에 시일랏 같은 맥을 어렴풋이 뛰게 하고 있다. 이상하게도 그 상태에 어쨌든 가사를 들으니 머리맡에서 하는 게 아니니까 가사를 알 도리가 없다. その聞こえぬはずのものがよく聞こえる。秋づけば雄花が上に奥つゆのけぬべくもわは思うゆるかもとながらの乙女の歌を繰り返し繰り返すように思われる。 그 들릴 리 없는 소리가 잘 들린다. 가을이 되면 참혹새꽃 위에 내린 이슬 그렇듯 사라질 듯이 나는 생각하게 되네요. 하고 나가라 처녀의 노래를 뇌고 또 되뇌는 것 같다. 初めのうちは縁に近く聞こえた声が次第次第に細く遠のいてゆく。突然とやむものには突然の感はあるが哀れは薄い。ふっつりと思い切ったる声を聞く人の心にはやはりふっつりと思い切ったる感じが起こる。 처음에는 텐마루 가까이 들리던 목소리가 차츰차츰 가늘게 멀어져 간다. 갑자기 멈추는 것에는 갑작스러운 감이 있으나 가련함은 희박하다. 뚝 그만둔 목소리를 듣는 사람의 마음에는 역시 뚝 단념한 느낌이 생긴다. これという区切りもなく自然に細りていつの間にか消えるべき現象には我もまた秒を縮め糞を裂いて心細さの細さが恐る。 이렇다 할 분절도 없이 자연스럽게 가늘어져 어느새 사라질 현상에는 나도 또한 초를 줄이고 분을 쪼개어 불안함에 불안함이 가늘어진다. 死なんとしては死なんとする屏風のごとく、消えんとしては消えんとする灯火のごとく、今やむかやむかとのみ心を乱すこの歌の奥には、天下の春の恨みをことごとく集めたる調べがある。 죽을 듯 죽을 듯 하는 병든 남편처럼, 꺼질 듯 꺼질 듯 하는 등불처럼, 이제 멎을 듯 멎을 듯 마음만을 어지럽히는 이 노래 속에는 천하의 봄의 하늘 모조리 그려모은 가락이 있다.
今までは床のうちに我慢して聞いていたが、聞く声の遠ざかるにつれて我が耳はずり出されると知りつつも、その声を追いかけたくなる。細くなればなるほど耳だけになっても後を慕って飛んで行きたい気がする。지금까지는 입을 속에서 참고 들었지만 들리는 소리가 멀어질수록 내 귀는 꿰어내는 줄 알면서도 그 소리를 쫓고 싶어진다. 가늘어질수록 귀만이 되어서라도 뒤를 따라 날아가고 싶은 생각이 든다. もうどう焦っても鼓膜に答えはあるまいともう一節なぬ前。夜はたまらなくなって我知らず布団をすり抜けるとともにさらりと障子を開けた。途端に自分の膝から下が斜めに月の光を浴びる。寝巻きの上にも木の影が揺れながら落ちた。이제 아무리 애태워도 고막에 들릴 소리는 없겠다고 생각하는 찰나에 앞서 나는 참을 수 없어 나도 모르게 이불을 빠져나감과 동시에 쓱 장지를 열었다. 순간 내 무릎에서 아래가 비스듬히 달빛을 받는다. 잠옷 위에도 나무 그림자가 흔들리며 떨어졌다.障子を開けた時にはそんなことには気がつかなかった。あの声はと耳の走る見当を見破ると向こうにいた。花ならば街道かと思われる幹寄せによそよそしくも月の光を忍んで朦朧たる影帽子がいた。장지를 열었을 때는 그런 건 눈치채지 못했다. 저 목소리는 하고 귀가 달리는 방향을 꿰뚫어 보자 저쪽에 있었다. 꽃이라면 해당화일까 싶은 줄기를 등지고 대면대면하면서도 달빛을 견디며 몽롱한 그림자가 있었다. 아래까? 또も意識さえしかとは心に移らぬ間に黒いものは花の影を踏み砕いて右へ切れた。我がいる部屋続きの胸の角がすらりと動く背の高い女姿をすぐに遮ってしまう。저건가? 하는 의식조차 확실하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사이 검은 것은 꽃 그림자를 짓밟고 오른쪽으로 끊어졌다. 내가 있는 방으로 이어진 집 모서리가 쓱 움직이는 키 큰 여자의 모습을 금세 차단해버린다. 가리기の浴衣一枚で障子へつらまったまましばらく呆然としていたが、やがて我に返ると山里の春はなかなか寒いものと悟った。ともかくもと抜け入れた布団の穴に再び帰参して考え出した。빌려입은浴衣한 장으로 장지에 매달린 채 한동안 망연자실했는데 이윽고 정신을 차리자 산골 마을의 봄은 꽤 춥다고 깨달았다. 어쨌든 빠져나온 이불 구덩이에 다시 돌아와 생각하기 시작했다. くくり枕の下からたもと時計を出してみると1時10分過ぎである。再び枕の下へ押し込んで考え出した。よもや化け物ではあるまい。化け物でなければ人間で、人間とすれば女だ。あるいはここのお嬢さんかもしれない。양마구리를 졸라매어 만든 베개 밑에서 회중시계를 꺼내보니 1시 10분 지났다. 다시 베개 밑에 밀어넣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설마 요괴는 아니겠지. 요괴가 아니면 인간이고 인간이라면 여자다. 어쩌면 이 집 아가씨일지도 모른다. しかし出帰りのお嬢さんとしては夜中に山続きの庭へ出るのがちと不穏当だ。何にしてもなかなか寝られない。枕の下にある時計までがチクチク口を聞く。그러나 이혼하고 돌아온 아가씨치고는 밤중에 산으로 이어진 뜰에 나가는 것이 좀 온당치 못하다. 어쨌든 좀처럼 잘 수 없다. 베개 밑에 있는 시계까지가 차각차각 소리를 낸다. 今まで懐中時計の音の気になったことはないが、今夜に限ってさあ考えろ、さあ考えろ
と催促するごとく、寝るな、寝るなと忠告するごとく口を聞く。けしからん。지금까지 회중시계 소리에 신경이 쓰인 적은 없는데 오늘 밤만은 어서 생각해라, 어서 생각해라 하고 재촉하듯이 자지 마라, 자지 마라 하고 충고하듯이 말을 한다. 괘씸하다. 怖いものもただ怖いものそのままの姿と見れば死になる。すごいことも己を離れてただ単独にすごいのだと思えば絵になる。失恋が芸術の題目となるのも全くその通りである。무서운 것도 그저 무서운 것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면 시가 된다. 굉장한 일도 자기를 떠나서 그저 단독으로 굉장하다고 생각하면 그림이 된다. 시련이 예술의 제목이 되는 것도 정말 사실이다. 失恋の苦しみを忘れて、その優しいところやら、道場の宿るところやら、憂いのこもるところやら、一歩進めて言えば、失恋の苦しみそのもののあふれるところやらを単に客観的に眼前に思い浮かべるから文学美術の材料になる。시련의 괴로움을 잊고 그 상냥함이며 동정이 깃든 점이며 근심이 어린 점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 말하면 시련의 괴로움 그 자체가 넘치는 점이며를 단지 객관적으로 눈앞에 떠올리니까 문학 미술의 재료가 된다. 世にはありもせぬ失恋を正常して自ら強いて反問して愉快を貪るものがある。常人はこれを評して愚だという、気違いだという。 세상에는 있지도 않은 시련을 제조해 스스로 굳이 번민하며 유쾌함을 탐하는 자가 있다. 보통 사람은 이를 평해 어리석다고 한다. 정신 나갔다고 한다. しかし自ら不幸の輪郭を描いて好んでそのうちに気がするのは自ら右右の山水を国画して湖中の天地に喚起するとその芸術的の立脚地を得たる点において全く等しいと言わねばならぬ。 그러나 스스로 불행의 윤곽을 그리고 기꺼이 그 속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것은 스스로 가공의 산수를 묘사해 별천지에 환희하는 것과 그 예술적인 입각지를 얻는 점에 있어서 완전히 같다고 해야 한다. この点において世上幾多の芸術家は日常の人としてはいざ知らず芸術家として常人よりも愚である、気違いである。 이 점에서 세상의 수많은 예술가는 일상생활에서는 어찌되었건 예술가로서 보통 사람보다도 어리석다, 정신나갔다. 我々はわらじ旅をする間、朝から晩まで苦しい苦しいと不平を鳴らし続けているが、人に向かってそういうを説く自分には不平らしい様子は少しも見せぬ。 우리는 집신여행을 하는 동안 아침부터 밤까지 힘들다 힘들다고 계속 불평하고 있으나 남에게 가본 것을 말할 때는 불평스러운 기색은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 面白かったこと、愉快であったことは無論、昔の不平をさえ得意に強調してしたり顔である。これはあえて自ら欺くの、人を偽るのという了見ではない。 재미있었던 일, 유쾌했던 일은 물론 옛 불평조차 의기양양하게 제잘거리고 자랑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다. 이것은 굳이 스스로 속인다느니 남을 속인다느니 하는 마음이 아니다. 旅行をする間は常人の心持ちでそういうを語るときはすでに詩人の態度にあるからこんな矛盾が起こる。してみると 視覚な世界から常識と名の付く一角を摩滅して三角のうちに住むのを芸術家と呼んでもよかろう。 여행하는 동안은 보통 사람의 마음이고 가본 것을 이야기할 때는 이미 시인의 태도가 되니 이런 모순이 일어난다.
그렇다면 사각세계에서 상식이라고 이름 붙는 일각을 마멸해 삼각 속에 사는 것을 예술가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このゆえに天然にあれ人事にあれ習俗の辟易して近づきがたしとなすところにおいて芸術家は無数の輪路を見無常の放浪を知る。俗にこれを名付けて美化という。이 때문에 천연이든 인간사든 일반 대중이 질려서 접근하기 어렵다는 곳에서 예술가는 무수한 아름다운 옥을 보고 최상의 보물옥을 알아낸다. 흔히 이것을 이름하여 미화라고 한다. その実は美化でも何でもない。産卵たる最高は平古として昔から現象世界に実在している。ただ一栄目にあって空下乱墜するがゆえに、俗類の季節老として立ちがたきがゆえに、그 진실은 미화도 아무것도 아니다. 찬란했던 채광은 명백히 예로부터 현상세계에 실제하고 있다. 다만 한 티끌이 눈에 있어 허공의 꽃이 어지러이 떨어지니 속세의 번거로움에서 조음처럼 벗어나기 힘드니 永続特捜の我に迫ること切なるがゆえにターナが汽車を移すまでは汽車の美を介せず王居が幽霊を描くまでは幽霊の美を知らずに打ちすぎるのである。용역득실인 나에게 닥치는 이 일이 순간마다 간절하니 터너가 기차를 그리기 전까지는 기차의 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교가 유령을 그리기 전까지는 유령의 미를 알지 못하고 지나치는 것이다. 요가 이마미타 카게보시모 타다 소레끼리の現象とすれば誰が見ても誰に聞かしても豊かに刺繍を帯びている。古村の温泉、春宵の花影、月前の提唱、おぼろよの姿。 내가 지금 본 그림자도 단지 그뿐인 현상이라면 누가 봐도 누구에게 들려줘도 매우 시적 정치를 띠고 있다. 외딴 온천, 봄밤의 꽃 그림자, 달빛 아래서의 낮은 읍조림, 으스름 달밤의 모습. 노래모 코레모芸術家の 広大目である。この広大目が眼前にありながら世はいらざる戦議立てをして余計な探りを投げ込んでいる。모두 예술가의 좋은 제목이다. 이 좋은 제목이 눈앞에 있는데 나는 쓸데없는 추구를 하고 쓸데없는 탐색을 던지고 있다. せっかくの画境に理屈の筋が立って願ってもない風流を君の悪さが踏みつけにしてしまった。こんなことなら非人情も標榜する価値がない。もう少し修行をしなければ詩人とも画家とも人に向かって吹聴する資格はつかぬ。모처럼의 악영에 이론의 얼개를 세워 뜻밖의 좋은 풍류를 불편함에 짓밟아 버렸다. 이런 일이라면 탈인 정도 표방할 가치가 없다. 좀 더 수행하지 않으면 시인이라고도 화가라고도 남에게 떠벌릴 자격이 없다. 昔イタリアの画家サルバトル・ロジャは泥棒が研究してみたい一心から己の危険を賭けにして山賊の群れに入り込んだと聞いたことがある。標然とガチョウを懐にして内を入れたからには世にもそのくらいの覚悟がなくては恥ずかしいことだ。옛날 이탈리아의 화가 살바토르 로사는 도둑을 연구해보고 싶은 일심으로 자기 위험을 걸고 산적대에 들어갔다고 들은 적이 있다. 표현이 화첩을 품에 넣고 집을 나섰으니 내게도 그 정도의 각오가 없으면 부끄러운 일이다. こんな時にどうすれば私的な立脚地に帰れるかといえば、己の感じそのものを己が前に据え付けて、その感じから一歩退いて、ある程度に落ち着いて、他人らしくこれを検査する余地さえ作ればいいのである。이럴 때 어떻게 하면 시적인 입각지로 돌아갈 수 있는가 하면
자기 느낀 그 자체를 자기 앞에 내려놓고 그 느낌에서 한 발짝 물러서 사실대로 침착하게 타인처럼 이를 검사하려지만 만들면 되는 것이다. 詩人とは自分の死骸を自分で解剖してその病状を天下に発表する義務を有している。その方便はいろいろあるが、一番手近なのは何でもかでも手当たり次第17字にまとめてみるのが一番いい。 시인이란 자기 유해를 스스로 해부해 그 병세를 천하에 발표할 의무를 갖고 있다. 그 방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흔한 것은 모조리 닥치는 대로 17자로 정리해보는 게 가장 좋다. 17字は死刑として最も軽便であるから、顔を洗う時にも、川屋に登った時にも、電車に乗った時にも容易にできる。 17자는 시형으로서 가장 간편하니까 세수할 때도, 뒷간에 올라섰을 때도, 전철을 탔을 때도 쉽게 할 수 있다. 17字が容易にできるという意味は、安直に詩人になれるという意味であって、詩人になるというのは一種の悟りであるから、軽便だと言って侮蔑する必要はない。軽便であればあるほど功徳になるから、かえって尊重すべきものと思う。 17자가 쉽게 된다는 뜻은 간단히 시인이 될 수 있다는 뜻이고, 시인이 된다는 것은 일종의 깨달음을 얻는 것이니 간편하다고 모멸할 필요는 없다. 간편할수록 공덕이 깊어지니 오히려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まあちょっと腹が立つと仮定する。腹が立ったところをすぐ17字にする。17字にするときは自分の腹立ちがすでに他人に返じている。腹を立ったり俳句を作ったり、そう一人が同時に働けるものではない。뭐 좀 화가 난다고 가정한다. 화가 난 것을 곧 17자로 만든다. 17자로 만들 때는 자신의 화가 이미 남으로 변해 있다. 화를 내거나 하이쿠를 만들거나 그렇게 혼자서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ちょっと涙をこぼす。この涙を17字にする。するやいなや嬉しくなる。涙を17字にまとめた時には、苦しみの涙は自分から有利して、俺は泣くことのできる男だという嬉しさだけの自分になる。눈물을 좀 흘린다. 이 눈물을 17자로 만든다. 만들자마자 기뻐진다. 눈물을 17자로 완성했을 때는 고통의 눈물은 자기에게서 유리되어 나는 울 수 있는 남자라고 하는 기쁨만인 자기가 된다. これが平生から世の主張である。今夜も一つこの主張を実行してみようと、藪の中で例の事件をいろいろと句に仕立てる。できたら書きつけないと散漫になっていかぬと、念入りの修行だから例の写生帳を開けて枕元へ置く。이것이 평소부터의 내 주장이다. 오늘 밤에도 한번 이 주장을 실행해 보려고 침구 안에서 예 사건을 여러 구절로 만든다. 될 수 있는 한 쓰지 않으면 산만하게 되어 안 된다고 공들이는 수업이니까 예 사생첩을 펼쳐 머리맡에 둔다. 가이도의 隋を振るうや物狂いと真っ先に書きつけて読んでみると別に面白くもないが、さりとて気味の悪いこともない。 해당 와 있을 마구 흔들어대네 정신 나간 듯 이라고 제일 먼저 써놓고 읽어보니 별로 재미있지도 않으나 그렇다고 느낌이 나쁜 것도 없다. 次に花の影、女の影のおぼろかなとやったが、これは気が重なっている。しかし何でも構わない。気が落ち着いてのんきになればいい。 다음에 꽃의 그림자, 여인의 그림자가 몽롱하구나 라고 했는데 이는 계절어가 겹쳐 있다. 그러나 뭐든 상관없다. 마음이 차분하고 느긋해지면 된다.
それから小一、女に化けておぼろ月と作ったが、今日くめいて自分ながらおかしくなった。그러고서 정일품이네. 여자로 둔갑하여 으스름 달빛 지라고 만들었는데 미친 구절 같아 스스로도 우스워졌다. この調子なら大丈夫と乗り気になって出るだけの句を皆書きつける。春の星を落として夜のかざしかな。春の夜の雲に濡らすや아라이 감이. 이 상태라면 괜찮다고 기세등등해져 나오는 대로 글을 모두 써놓는다. 봄에 나온 별 떨어뜨려야 하밤에 꽃비녀로세. 봄날 밤에는 구름에 적시누나 감은 머리를. 하루야 고요히 우타츠카 마츠르 온승했다. 가이도어노 새해가 데테쿠르月夜かな。歌折々月下の春をおちこちす。봄이 오늘 밤 노래를 부르느나 어여쁜 모습. 해당화에서 요정이 생겨나는 달밤이구나. 노래의 계절 달 밑에서 봄으로 왔다 가누나. 思い切って更けゆく春の一人かな。などと試みているうちいつしかうとうと眠くなる。작정하고서 깊어가는 봄날에 나 홀로 있네 등 시도하고 있는 사이 어느새 꾸벅꾸벅 졸음이 온다. 恍惚というのがこんな場合に用いるべき形容詞かと思う。熟睡のうちには何人も我を認めえぬ。明確の際には垂れあって外界を忘るものはなかろう。ただ領域の間に루のごとき元凶が横たわる。황홀이라는 건 이런 경우에 사용해야 할 형용사라고 생각한다. 숙면 중에는 누구도 자신을 인지하지 못한다. 깨어있을 때는 누구라도 외계를 잇는 이가 없으리라. 그저 양영역 사이에 미미한 꿈세계가 가로놓인다. 冷めたりというにはあまりおぼろにて、眠ると表線には少しく生気を余す。飢餓の二階を同平裏に盛りて、シーカの才感をもって、ひたすらにかけ混ぜたるがごとき状態を言うのである。잠이 깼다고 하기에는 너무 어렴풋하고, 잠을 잔다고 평하기에는 좀 생기가 넘친다. 차고 깸의 두 세계를 같은 병 속에 담아 시가의 채필로 마구 뒤섞은 듯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自然の色を夢の手前までぼかしてありのままの宇宙を一段霞の国へ押し流す。睡魔の陽腕を借りてありとある実相の角度を滑らかにするとともに、各和らげられたる健康に我からとかすかに鈍き脈を通わせる。 자연의 색을 꿈의 바로 앞까지 얼버무려서 있는 그대로의 우주를 일단 안개의 나라로 흘러가게 한다. 수마의 요사스러운 기술을 빌려서 온갖 실상의 각도를 매끄럽게 함과 동시에 이렇게 부드러워진 건곤에 자진해서 어렴풋이 둔한 맥을 통하게 한다. 血を這う煙の飛ばんとして飛びえざるごとく、我が魂の我が殻を離れんとして離るるに忍びざる体である。 땅을 키는 연기가 날아가려 해도 날아갈 수 없듯이 내 영혼이 내 세계를 떠나려 해도 떠날 수 없는 상태이다. 抜けいでんとしてためらい、ためらいては抜けいでんとし、果ては魂という個体を模擬道に保ちかねて、陰雲たる冥憤が散るともなしに獅子五体に転面していいたり連々たる心持ちである。 헤어나오려다 머뭇거리고 머뭇거리다가는 헤어나오려 하고 결국 영혼이라는 개체를 매몰차게 잡아두지 못해서
활기찬 느낌이 흩어질 일도 없이 사지오체에 달라붙어 연모하며 떠날 수 없는 심경이다. 영화ゴビの境に各商用していると入り口のからかみがスッと開いた。開いたところへ幻のごとく女の影がふっと現れた。世は驚きもせぬ、恐れもせぬ、ただ心地よく眺めている。내가 오매의 경지에서 이렇게 소유하려는데 입구에 장지문이 쓱 열렸다. 열린 곳에 환영처럼 여자의 그림자가 불쑥 나타났다. 나는 놀라지도 않는다.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그저 편안히 쳐다보고 있다. 眺めるというてはちと言葉が強すぎる。夜が閉じているまぶたのうちに幻の女が断りもなく滑り込んできたのである。幻はそろりそろりと部屋の中に入る。千女の波を渡るごとく、畳の上には人らしい音も立たぬ。쳐다본다고 하면 말이 너무 세다. 내가 감고 있는 눈꺼풀 속으로 환영인 여자가 예고도 없이 살짝 들어온 것이다. 환영은 살살 방 안으로 들어온다. 선녀가 물결을 건너듯 타다미 위에는 사람 같은 소리도 나지 않는다. 閉じる眼の中から見る世の中だからしかとはわからぬが、色の白い髪の濃い襟足の長い女である。近頃流行るぼかした写真をほかげに透かすような気がする。감은 눈동자 속에서 보는 세상이라 확실하게는 알 수 없으나 색이 희고 머리숱이 짙은 목이 긴 여자이다. 요즘 유행하는 파리만 사진을 등불에 비추는 듯한 기분이 든다. 幻は戸棚の前で止まる。戸棚が開く。白い腕が袖を滑って暗闇の中にほのめいた。戸棚がまた閉まる。畳の波がおのずから幻を渡し返す。환영은 찬장 앞에서 멈춘다. 찬장이 열린다. 하얀 팔이 소매를 미끄러져 나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인다. 찬장이 다시 닫힌다. 다다미의 물결이 저절로 환영을 되돌린다. 入り口のからかみが一人でにたたる。夜が眠りは次第に細やかになる。人に死してまだ牛にも馬にも生まれ変わらない途中はこんなであろう。 입구의 장지문이 저절로 닫힌다. 내 잠은 차츰 짙어진다. 사람이 죽어 아직 소로도 말로도 다시 태어나지 않은 중에는 이럴 것이다. いつまで人と馬の間中に寝ていたか我は知らぬ。耳元にキキッと女の笑い声がしたと思ったら目が覚めた。見れば夜の幕は特に切り落とされて天下は隅から隅まで明るい。 언제까지 사람과 말의 중간에서 자고 있었는지 나는 모른다. 귓가에 킥킥하고 여자의 웃음소리가 났나 싶더니 눈을 떴다. 보니 밤의 장막은 이미 잘려나가고 천하는 구석구석 다 밝다. 우라라카나 하루비가 마루마도の竹格子を黒く染め抜いた様子を見ると、世の中に不思議というものの潜む余地はなさそうだ。神秘は10万億度へ帰って三途の川の向こう側へ渡ったのだろう。 화창한 봄볕이 둥근 창에 대나무 격자를 검게 물들인 모습을 보니 세상에 불가사의라는 것이 잠재할 여지는 없을 것 같다. 신비는 10만억 도로 돌아가 삼도천 저편으로 건너갔을 것이다. 浴衣のまま風呂場へ降りて5分ばかり偶然と湯壺の中で顔を浮かしていた。洗う気にも出る気にもならない。第一、夕べはどうしてあんな心持ちになったのだろう。昼と夜を境にこう天地がでんぐり返るのは妙だ。浴衣를 입은 채로 목욕탕에 내려가 5분 정도 우연히 욕탕 속에서 얼굴을 내밀고 있었다.
씻을 생각도 나갈 생각도 안 난다. 다만 어젯밤엔 어째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 낮과 밤을 경계로 이렇게 천지가 뒤집히는 건 묘하다. 가라다오 후쿠사의 타이기だからいい加減にして濡れたまま上がって風呂場の戸を内から開けるとまた驚かされた。おはよう。ゆうべはよく寝られましたか？몸을 닦는 것조차 귀찮아 적당히 하고 젖은 채로 올라가 목욕탕 문을 안에서 열자 또 놀랐다. 안녕? 어젯밤엔 잘 잤어요? 戸を開けるのとこの言葉とはほとんど同時に来た。人のいる際予期しておらぬ出会い頭の挨拶だから、早速の返事も出るいとまさえないうちに、さあ、お召しなさい。 문을 여는 것과 이 말은 거의 동시에 났다. 사람이 있을 것조차 예기치 않은 마주친 순간의 인사여서 곧장 대답도 할 겨를조차 없는 사이에 자, 어서 입으세요. 또 우시로에回って ふわりと世の背中へ柔らかい着物をかけた。ようやくのこと、これはありがとうだけ出して向き直る途端に女は2、3歩退いた。하고 뒤로 돌아가 사뿐 내 등에 부드러운 옷을 걸쳤다. 간신히 고마워만 말하고 뒤돌아선 순간 여자는 두세 발짝 물러났다. 昔から小説家は必ず主人公の要望を極力描写することに相場が決まってる。古今東西の言語で歌人の品評に使用せられたるものを列挙したならば、大状況とその量を争うかもしれぬ。 예부터 소설가는 반드시 주인공의 용모를 최대한 묘사하는 것이 통념으로 되어 있다. 동서고금의 언어로 가인의 품평에 사용된 것을 열거한다면 대장경과 그 양을 다툴지도 모른다. この辟易すべき多量の形容詞中から世と三歩の隔たりに立つ太を斜めにねじって尻目に世が驚愕と狼狽を心地よげに眺めている女を最も適当に助すべき用語を拾いきたったならどれほどの数になるかしれない。이 피해야 할 다량의 형용사 중에서 나와 세 발짝 거리에 선 몸을 비스듬히 비틀고 곁눈질로 나의 경악과 낭패를 기분 좋은 듯이 바라보고 있는 여자를 가장 적당히 서술할 용어를 주어온다면 얼마나 될지 모른다. しかし、生まれて34年の今日に至るまで、未だかつてかかる表情を見たことがない。美術家の表によると、ギリシャの彫刻の理想は短縮の虹に帰するそうである。 그러나 태어난 지 30여 년이 된 오늘날까지 일찍이 이런 표정을 본 적이 없다. 미술가의 평에 따르면 그리스 조각의 이상은 단숙의 두 글자로 귀착한다고 한다. 短縮とは人間の活力の動かんとして未だ動かざる姿だと思う。動けばどう変化するか。不運か来帝か見分けのつかぬところに余韻が標々と損するから眼蓄の趣を百世の後に伝うるのであろう。 탄숙이란 인간 활력이 움직이려 하면서 아직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움직이면 어떻게 변화할까? 풍운일까? 천둥번개일까? 분간할 수 없는 곳에 여운이 은은히 존재하니 함축의 정치를 백대 후까지 전하는 거겠지. 世上幾多の尊厳と意義とはこの単然たる可能性の裏面に複在している。動けば現れる。現れれば1か2か3か必ず始末がつく。 세상의 수많은 존엄과 위험은 이 다면한 가능성의 이면에 잠재해 있다. 움직이면 드러난다. 드러나면 하나인지 둘인지 셋인지 반드시 정리된다. 一も二も三も必ず特殊の能力には相違なかろうが、
すでに1となり2となり3となった暁には多大大水の労を遺憾なく示して本来円満の層に戻るわけにはいかぬ。하나도 둘도 셋도 반드시 특수한 능력에는 틀림없겠으나 이미 하나가 되고 둘이 되고 셋이 된 그때는 타니데스의 누추함을 유감없이 드러내 본래의 원만한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다. このゆえに道と名のつくものは必ず癒し、運慶の仁王も北斎の漫画も全くこの道の一時で失敗している。그러므로 동이라고 이름 붙는 것은 반드시 천하다. 운계의 인왕도 호쿠사이의 만화도 완전히 이 동 한 글자로 실패하고 있다. どうか成果。これが我ら画工の運命を支配する大問題である。古来美人の形容も大抵この二大範疇のいずれにか打ち込むことができべきはずだ。동이냐 정이냐. 이게 우리 화공의 운명을 지배하는 큰 문제이다. 예로부터 미인의 형용도 대개 이 양대 범주의 어느 쪽인가 넣을 수 있을 것이다. ところがこの女の表情を見ると世はいずれとも判断に迷った。口は一文字を結んで静かである。目は五分の隙さえ見出すべく動いている。그런데 이 여자의 표정을 보니 나는 어느 쪽이든 판단하기가 망설여졌다. 입은 일자형으로 다물고 조용하다. 눈은 오픈의 빈틈이라도 찾아내려고 움직이고 있다. 顔は下膨れの売りざね型で豊かに落ち着きを見せているに引き換えて、額は狭苦しくもこせついて、いわゆる富士額の俗臭を帯びている。얼굴은 아래볼이 볼록한 갸름한 모양으로 여유있게 침착함을 보이는 데 비해 이마는 좁고 답답하기도 곰상스럽기도 이른바 M자 이마의 속치를 띠고 있다. 노미나라즈 마유와両方から迫って中間にすってきの発火を転じたるごとくピクピクじれている。花ばかりは軽薄に鋭くもないちどんに丸くもない。뿐만이 아니라 눈썹은 양쪽에서 육박해 중간에 몇 방울의 박하를 떨어뜨린 것처럼 실룩실룩 조바심이 나 있다. 코마는 경박하게 날카롭지도 않고 지둔하게 둥글지도 않다. 絵にしたら美しかろう。かように別れ別れの道具が皆一癖あって、乱調にどやどやと世の草原に飛び込んだのだから迷うのも無理はない。그림으로 그리면 아름다울 것이다. 이처럼 각각의 도구가 모두 한 특징이 있고 흐트러져 우르르 내 두 눈에 뛰어들었으니 망설이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元来は聖であるべき大地の一角に完結が起こって全体が思わず動いたが、動くは本来の性に背くと悟って努めて昔の姿に戻ろうとしたの。원래는 조용해야 할 대지일각의 결함이 생겨 전체가 무심코 움직였으나 움직이는 건 본래의 성질에 어긋난다는 것을 깨달아 애써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平行を失った規制に制せられて必ずも動き続けた今日は、やけだから無理でも動いてみせると言わぬばかりのありさまが、そんなありさまがもしあるとすればちょうどこの女を形容することができる。평형을 잃은 기세에 눌려 본의 아니게 계속 움직였던 오늘날은 자포자기했으니 무리로라도 움직여 보이겠다고 하는 듯한 모양새가, 그런 모양새가 만약 있다고 한다면 딱 이 여자를 형용할 수 있다. それだから警部の裏になんとなく人にすがりたい景色が見える。人をバカにした様子の底に慎み深い分別がほのめいている。才に任せ気を追えば100人の男子を物の数とも思わぬ勢いの下からおとなしい情けが我知らず湧いて出る。
그래서 몇 시 뒷면에 왠지 모르게 남에게 매달리고 싶은 낌새가 보인다. 남을 우습게 여긴 모습 밑바닥에 조심스러운 분별력이 흘끗 보인다. 재주껏 마음만 먹으면 100명의 남자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기세 밑에서 온화한 정이 저도 모르게 솟아나온다. どうしても表情に一致がない。悟りと迷いが一見のうちに喧嘩をしながらも同居をしている体だ。 아무래도 표정이 일치하지 않는다. 깨달음과 망설임이 한 집안에서 싸우면서도 같이 사는 형태다. この女の顔に統一の感じのないのは心に統一のない証拠で、心に統一がないのはこの女の世界に統一がなかったのだろう。不幸に押し付けられながらその不幸に打ち勝とうとしている顔だ。不幸せな女に違いない。 이 여자 얼굴에 통일된 느낌이 없는 건 마음이 통일되지 않은 증거이고, 마음이 통일되지 않은 건 이 여자의 세계에 통일이 없었던 거겠지. 불행에 짓눌리며 그 불행을 이겨내려는 얼굴이다. 불행한 여자가 틀림없다. ありがとうと繰り返しながらちょっと会釈した。ほほほほ、お部屋は掃除がしてあります。行ってごらんなさい。いずれ後ほど。と言うや否やひらりと腰をひねって廊下を가로げに駆けていった。고마워요 라고 반복하며 약간 고개를 숙였다. 허허허허, 방은 청소되어 있어요. 가서 보세요. 나중에 또 하고 말하자마자 휙 허리를 돌려 복도를 경쾌하게 달려갔다. 頭はイチョウ返しに行っている。白い襟がタボの下から見える。帯の黒ジュスは片側だけだろう。 머리는 은행잎 모양으로 묶었다. 흰 옷깃이 뒷머리 밑에서 보인다. 띈 검은 수자는 한 면뿐이겠지.